네, 저희는 마을을 품은 도서관, 도서관을 품은 마을, 우리는 함께 자랍니다. 작당모이라는 이름으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화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는 꿈, 마음, 생각에 자라는 자람 도서관이에요. 저는 관장을 맡고 있는 전민성이라고 합니다. 강화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개인이 만든 사립 작은 도서관이고요. 2012년도에 도서관이 생겼는데요.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어요. 반경 3km 안에 학교는 굉장히 많지만 아이들이 문화생활은커녕 마음껏 뒹굴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람이 마을과 함께 마을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또 그렇게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요. 자람은 마을에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하고 마을에 있는 문화센터 역할도 하고 때로는 아지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신 방들은 그림책이에요. 이 공간은 아이들이 마음껏 뒹굴거리기도 하고 주로 이 공간에서는 좀 잠도 자고요. 놀기도 하고 마음껏 뛰놀기도 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그림책방이 하고 또 성인 코너는 또 따로 밖에 진행이 있고요. 올해 누구나 와서 어린이들이 창작의 작업터의 주인이 돼서 마음껏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모야라는 꿈의 작업터가 이번 주부터 드디어 시작이 됐고요. 영화관이 없었던 2012년부터 마을 영화제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항상 자라면 영화제를 했었어요. 1년에 한 2번은 난방비와 냉방비 마련을 위한 야외 영화제를 이렇게 밖에서 즐기기도 하고 그런 문화적인 역할도 하는 공간인 것 같고요. 작은 도서관이 당장 사라지면 모두의 추억 가득한 우리 자람터가 팔린다. 의지모와 함께 자람터를 살리자 해서 작당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응모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좀 아카이빙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만들고 또 도서관을 이사를 하고 도서관 이사 과정에서 전세금도 만들고 이 과정들을 한번 기록해보고 그 기록을 이것도 우리가 우수한 작은 도서관들의 다른 사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응모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개인 도서관, 사립 도서관들은 늘 공간의 문제가 제일 컸어요. 월세가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또 주인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건물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늘 공간의 문제가 있었고 한 3번 정도 자람 예전터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있어서 당장 도서관이 이제 없어진다는 위기감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우리 마을을 함께 만들었던 분들과 같이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고 그 커뮤니티 센터를 작은 도서관, 자람에게 공간을 내어주셨고요. 물론 전세금과 월세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천만 원을 열심히 모았어요. 저희 자람지기와 또 뜻있는 분들은 뭐 강의 뛴 돈, 뭐 작은 돈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까지 다 보내주셔서 정말 십시일반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기적 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된 과정들을 통해서 전세금도 6천만 원을 넘게 모았고요. 또 이사하는 과정도 우리가 만든 도서관이니 이사도 우리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책들을 일일이 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이 모이셔서 일일이 다 싸셨어요. 옮겨서 정리하고 이 책장을 다 이고 만들고 색칠하고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나무 한 그루도 예전 도서관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예전 도서관의 모습을 고스란히 옮기는 것도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것도 다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이 도서관을 옮기고 전세금을 만들고 이 공간을 만든 그 과정들을 아카이빙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다행히 우수상까지 받게 돼서 엄청 다들 뿌듯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기였거든요. 다들 어려웠고 생활도 힘들었는데 그냥 믿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십시일반 마음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했을 때 느껴지는 그 되네? 도서관이 마치 정말 있어야 되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구나. 또 하나는
여기서 자란 친구들이 20살이 넘어서 군대 가기 전에 잠시 휴가 온 친구, 그리고 잠시 집에 대학교 다니다가 잠깐 집에 온 친구들도 3일 내내 이사 과정을 함께 해줬어요. 그리고 중고등 아이들도 정말 이걸 다 날라줬거든요. 마음들. 결국은 존재의 의미를 그 친구들한테 찾았을 때 조금 더 저도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도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지고 싶은 삶에 열망이 있는 분들이 저는 오는 것 같거든요. 많은 도서관이 사실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기도 했고, 개인 작은 도서관들은 또 지원이라는 것 또한 이렇게 그렇게 원활하게 또 수월하게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긴 하고, 결국은 내가 속한 마을, 내가 함께하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가장 응원을 하고 가장 봐주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저희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인 것 같으니, 특히 오래 하려면 내가 즐거운 일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작은 도서관 분들 너무너무 일만 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이제는 좀 함께 나도 즐거운 일들, 그게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로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걸로 공모를 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람은 장점을 소개할 때 환대의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멍 때리기 딱 좋은 도서관이거든요. 양도 주민 아니어도 되고 강화 주민 아니어도 되니 언제든 자람 도서관 찾아주세요. 여러분을 잘하게 해드릴게요. 또 오세요.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화미술도서관입니다. 저는 강화미술도서관을 운영하는 최유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은 도서관 우수 운영사례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미술도서관은 사립으로 운영하는 미술 전문 도서관이에요. 1,600여 권의 책들이 지금 모여져 있어요. 그 중에는 굉장히 희귀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출판이 되지 않은 작품집도 여러 있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열람이 가능하시고, 이제 미술 전문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 유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 작가들의 작품집도 소개하는 그런 전시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술 관련된 전시를 기획하고 또 작품집을 발행하는 일을 20여 년 동안 해온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아 제가 소장을 하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한 공간에서 펼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작가들의 작품을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나 나눔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셔서 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작가들의 작품이랄지 또는 궁금했던 미술사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제가 또 해드리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해 동안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문화 산책이라는 코너를 운영을 했는데요. 한 번은 전시 관람을 하는 거고, 한 번은 직접 작가의 아뜰리에를 방문해서 작가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그 플랜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함께 하신 작가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작품 보실 수 있고 작업실을 개방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좀 아쉬웠던 건 많은 분들하고 할 수가 없었던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제목은 아트북 클럽이에요. 미술 작품집이나 미술 서적을 제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서적을 이제 직접 작업하신 저자분을 이제 초대해서 저자분의 강연을 3회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이 책은 어떻게 전달되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이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자가 직접 이렇게 강연해 주시는 귀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트북 클럽의 회원분들이 그 책을 낭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이렇게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트북 클럽은 미술 서적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해 진행했던 그 미술 도서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었던 이유가 미술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또 너무 전문적이다라는 생각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전시를 이해해야 되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본업이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좀 편안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취지가 좀 컸어요. 그런데 처음에 전시장을 참여했을 때 하고 마지막까지 진행했을 때 참여자들의 그 감상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감상을 나눔하는 그 내용이 형식이 너무너무 달라진 걸 제가 느꼈어요. 질문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작가분들과의 어떤 이런 대화랄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만족감이 있었고요. 강화에서 서울이랄지 뭐 저희 부산도 갔고 제주도도 가고 굉장히 좀 먼 곳을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잘 맞았고 또 이렇게 오고 가는 중에 나눈 대화들이 정말 너무나 즐거웠었어요. 그게 추억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트북 클럽 같은 경우는 저자가 직접 그 부분들을 짚어서 해주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북토크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이 다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끝나고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작가들은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까? 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걸까?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아마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삶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집을 통해서 좀 경험하고 간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또 자신의 어떤 교양과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굉장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자신만의 시간을 한번 즐겨보시고 가져보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책을 보시면서 담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작가들의 작품이랄지 작품집도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림 엽서랄지 여러 가지 미술 관련된 이벤트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오셔서 열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인문학도서관 기뢰의 꿈 도서관입니다. 이번에 2022년 작은도서관 우수 운영 사례 공모에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여행인문학 도서관 기류의 꿈을 운영하는 김광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행인문학 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제목 그대로 여행과 인문학을 결합한 도서관인데 책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여행으로 책을 읽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특징이라면 도서관 하면 다 조용한데 여행을 가다 보면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도 시끄러운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고, 또 책을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책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책 읽는 도서관에서 책 쓰는 도서관, 그리고 조용한 도서관에서 시끄러운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공연이라든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걸어가는 독서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한국의 각 지역들을 같이 답사를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와서 다시 또 정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도서관에서 인천 여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인천 지역의 소설가분들의 책을 통해서 책과 음악을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2021년도부터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도서관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도서관을 오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고향 같은 느낌이었다면 언제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도서관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양진채 작가와 이모견 작가님의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천 이야기들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시끄러운 도서관이잖아요. 그냥 강사분이나 작가분이 강연만 하면 흥미롭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음악을 같이 한번 결합을 해보자. 그래서 항상 강연과 음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참여도나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양진채 작가님의 인천 이야기를 할 때는 소설 속에 나오는 노동의 도시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인천의 역사, 인천의 문화, 인천의 어떤 그 역사성들을 말씀하시면서 관객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몰랐던 인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인천에 대해서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새롭게 발견되는 이런 것들이 저 역시도 새로운 것들을 느꼈고요. 이모견 작가의 거기 다다구미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다구미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부평 가기 전에 백운역이에요.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는 또 미군들이 주둔했던, 그 미군들이 주둔하다 보니까 최초로 음악하시는 분들이 그 미군 부대에서 공연하시던 분들이었거든요. 그 다다구미의 주인공이라는 여인이 한국을 떠났다가 되돌아온 곳이 바로 백운역입니다. 제가 그 소설과 강연을 하고 나서 백운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집들이 있고, 소설 속에 나오는 이발소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 부평이 음악의 도시가 되었는지 그 어떤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고향 만들기가 펼쳐진다면 인천이 왔다가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자기들의 고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여행문학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 서가 자체가 세계 지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남미 대륙부터 끝에 아프리카까지 책장 하나하나가 각 나라의 이야기들로 자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셔서 여행 떠나기 전에 한 바퀴 둘러보시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세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나실 겁니다. 책을 펼치는 일은 세계를 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를 저희 도서관에서 활짝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